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PID 제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어를 할 건데, 플루 컨트롤. PID는 피드백 제어인데, 피드백 제어에 들어가기 전에, 피드백 제어랑 그 전에 피드백을 하지 않는 제어랑 비교하기 위해서, 오플루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P 컨트롤에 대해서, 프로포셔널 컨트롤에 대해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냥 간단한 예시로 DC 모터 특별한 경우인 11200이 모델, 뭐 어떠한 모델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얘가 표를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OD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뭐 예시로 들어서 얘를 계속 기준으로 제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양한 언설턴티들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쳤는데 조금만 더 이어가서 우리가 컨트롤러를 디자인을 할 때 걔네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컨트롤 디자인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결국 제어를 하는 거는 모터 제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모터가 있다고 했을 때 모터에서 뭐 여기에 프로펠러가 달릴 수도 있고 원하는 속도의 뭐 RPM 각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도를 레퍼런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컨트롤 인풋을 넣어줄 텐데 아마 볼티지가 되겠죠? 그것을 볼티지를 넣어줬을 때 원하는 레퍼런스로 맞춰주는 아웃풋 YT가 나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YT가 정확하게 RT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컨트롤 오브젝티브고 그런 측면에서 에러는 RT-YT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다이어그램으로 쓰면은 R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컨트롤러가 나오고 컨트롤러 통해서 UT가 생기면은 UT가 모터라고 하면 YT로 나오겠죠. 근데 이 Y를 피드백을 해서 R에서 Y가 빼지면은 E는 R-Y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어기를 설계하는데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컨트롤 디자인 오브젝티브 목적을 정하면은 이렇게 5가지 정도, 뭐 하나 더해서 6가지 컨트롤 에포트까지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최소한 기본적으로 스테빌리티는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스테빌리티는 우리는 이제까지 플랜트 시스템 자체에서의 뭐 스텝 인풋에 대해서만 스테빌리티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피드백이니까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컨트롤러가 들어가서 모터랑 결합됐을 때의 트랜스퍼 모델에 대한 스테빌리티가 확보가 돼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의 트랜스퍼 펑션은 US의 YS, U에서부터 Y로 갔을 때의 스테빌리티를 조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뭘 조사할 거냐? 컨트롤러까지가 대입이 돼서 RS에서 YS로 갈 때 이게 과연 스테이블한지가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어떻게 제어가 됐을 텐데 그 상황에서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발산하면 안 되니까 제어기는 스테빌리티는 최소한으로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 거고요. 레퍼런스 트래킹이라는 게 뭐 약간 쫓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레퍼런스가 있으면 레퍼런스를 따라가야 돼요. 컨트롤러 자체가 시스템 아웃풋이 디자이어드 레퍼런스 커맨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잘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음,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모터 컨트롤이라고 했을 때 레퍼런스가 RPM 뭐 각도라고 한다면 3 레디안 퍼 세크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 정도의 각속도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럼 YT도 처음에는 볼테지가 0이니까 0이었을 텐데 레퍼런스는 3 레디언 퍼 세컨이고 이것을 잘 따라가도록 컨트롤러가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우리가 컨트롤 인풋이 되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제어기가 설계가 되겠죠. 이제까지 했었던 리스폰스들의 반응처럼. 아니면 이게 언더댐프드면은 뭐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따라갈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잘 따라갔다는 것은 결국 빠르게 이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에러를 최소화하는데 끝에서도 최소화를 시켜야 되지만 처음에서부터도 빠르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좋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버슛도 적어야 되고 와이즈 타임도 적어야 되고 세틀링 타임도 적어야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작아야 돼. 오버슛도 최소한으로 이게 있을 때 막 하면 오차가 커지는 거니까 최대한 적게 오버슛하고 최대한 빠르게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라이즈 타임이 적어야 되고 세틀링 타임도 빨리 안정화가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적고 이게 결국 레퍼런스 트래킹을 잘한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는 여기 모터에 디스터번스가 들어갑니다. 여기 시스템 자체가 있으면 이 시스템에서 뭔가 이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입력값 말고 다른 형태의 디스터번스가 들어가서 다른 노이즈가 생겨요. 여기에서 모델 자체에서도 디스터번스가 생겨서 컨트롤 인풋과 같은 형태로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디스터번스도 모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서 YT에 반영이 되잖아요. 이 디스터번스가 반영된 YT를 다시 피드백으로 에러가 계산이 되니까 컨트롤러 자체가 디스터번스를 리젝션할 수 있는 디스터번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결국 컨트롤러에 대해서 배우면서 알게 될 텐데 이게 디스터번스가 최대한 리젝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러를 설계하면 설계할수록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센서 모델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는 YT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고 보통 여기에 센서를 통해서
옵저베이션이 새로 생기죠. 그래서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레퍼런스랑 다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에러를 계산하게 되는데 센서 모델이 생겼을 때 센서에도 오차가 생깁니다. 그럼 그 센서에 오차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또 줄일 수 있냐에 대해서도 컨트롤러가 그거를 잘 줄일 수 있으면 그 역할이 좋을 거고요. 센서 모델에 언설턴티가 있을 수도 있고 센서 모델에 그냥 오차가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뭐 여기서도 노이즈가 이렇게 생겨서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그거랑 발개로 이 센서 모델이나 모터 자체 모델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알고 있다고, OD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OD의 숫자가 766.8일지, 764.3일지, 약간의 차이는 항상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 때 컨트롤러 인풋과 아웃풋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거에 맞춰서도 컨트롤러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냐? 그게 로버스티니스트 모델 언설턴티. 로버스티니스는 약간 강건성 이런 뜻인데 한글말로 얼마나 강건하게 다른 오차나 차이에 있어서 반응을 할 수 있냐. 보통 이렇게 5가지 조사를 하고 이것들이 성능이라고 하면 컨트롤 에포트는 약간 조금 더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이런 것을 다 만족하면서 컨트롤러 자체가 결국 컨트롤러도 뭔가 이렇게 인풋을 주는 거니까 볼티지를 쓰는 거니까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를 쓰는 거에 대한 최소화를 하는 게 컨트롤 에포트입니다. 이 그런 목적들을 다 달성하면서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한의 전압으로, 최소한의 배터리 사용량으로 제어를 하겠다가 같이 목적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문제마다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델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모델 언설터티는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항상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스테빌리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목적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뭐가 도미넌트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얘네들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출석 체크를 하시죠. 답을 했을 거라 믿고 블록 컨트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오픈런 컨트롤러를 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까 같은 비슷한 모터의 예시로 모터가 돌아가야 하는 디자이어드 스피드, 요구되는 속도가 있을 때 그걸 RT라고 한다면 이 RT를 따라가도록 컨트롤러를 계산을 하는데 이유가 단순히 프로포셔널하게 디자이어드 스피드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UT는 그냥 단순히 비례 관계이니까 어떠한 개인을 곱해줘서 RT에다가 KOL이라는 개인을 곱해줍니다. 그럼 그 개인이 곱해진 컨트롤 U, 인풋 U가 DC 모터에 들어가서 Y가 나는 식으로 오플루 컨트롤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서 플랜트는 DC 모터라고 해서 그냥 퍼스트 올더 시스템을 가정했는데 뭐 세컨드 올더이든 파이 올더 시스템이든 다양한 올더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냥 간단하게 오픈룩 컨트롤러가 꼭 이렇게 P 컨트롤러에게 프로포셔널 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오픈룩 컨트롤러를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예시로 그냥 개인을 곱해주는 컨트롤러라고 봤어요. 이랬을 때 이 다이나믹스 OD 모델을 어떻게 쓰냐? 원래는 이런 형태의 OD였잖아요. 여기에다가 디스터번스까지 추가되는 모델인데 근데 여기에서 UT가 KOL 개인에다가 RT로 추가된 형태로 계산을 했으니까 다시 쓰면 이러한 OD가 나오겠죠. 여기서 U에서 Y로 갔던 식이 R에서 Y로 가는 식으로 바뀌고 KOL이 하나 붙은 거밖에 안 돼요. 컨트롤러 자체에서 보면. 여기에서 봤을 때 타임 컨스탄트는 뭐죠? 이 OD에서 타임 컨스탄트는 A0 절대값분의 1입니다. 즉, KOL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디스털반스와 Y에 대한 식도 있잖아요. 디스털반스와 YD에서 여기에서의 트랜스퍼 펑션을 따로 구하면 얘는 결국 똑같이 SA0분의 B0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얘도 KOL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털반스를 뭔가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디스터반스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KOL을 이 개인을 B0에서 A0로 설정을 해주면 YT는
Alt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의식, 여기에서 U를 스텝 인풋으로 줬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는 A0분의 B0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U를 B0분의 A0로 설정해 준다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1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R이 있을 때, KOL을 B0분의 A0로 해주면, Y 반은 R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1차 시스템을 쓰니까, 여기가 R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계속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뭐 배웠던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이걸 파이널 밸류 티오렘으로 해가지고, 리미트 S가 0으로 TF를 구성해도 돼요. 여기서 TF는 컨트롤러가 포함된 형태니까, 원래의 트랜스퍼 펑션에다가 컨트롤러 KOL 포함되고 스텝 인풋이라고 가정했을 때 S1의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KOL은 이대로분의 A시도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U에 관한 인풋이기만 하고 디스털번스가 있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디스털번스 자체도 하나의 스텝으로 일정하게 준다고 합시다. 그럼 디스털번스의 방정식은 이것도 똑같이 이런 first order linear ODE인데 뒤의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0초에서 작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특정한 초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디스터번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디스터번스의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원래의 우리가 원했던 반응 디스터번스가 없는 상황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R을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컨트롤러가 설계가 될 텐데 KOL을 B0분의 A0로 설정을 해준다면 근데 디스터번스가 이렇게 1, 2 순서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리니어 OD에서는 어쨌든 반응을 이게 덧셈이 리니어리티가 성립이 되니까 반응이 그냥 더해지면 더해진 대로 그대로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1번에 디스터번스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고 2번으로면 감소가 되니까 이렇게 반응이 되겠죠. 3번이라면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부터 디스터번스가 생기니까 다시 이렇게 가는 정체가 될 거고 4번이라면은 가다가 도중에 다시 이렇게 좀 감소하는 뭐 이렇게 더 감소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형태의 디스터번스까지 나오는 아웃풋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모델에 언설턴티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주어진 모터 모델은 Y다. 이걸 다시 써서 이거였는데 딱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KOL은 제로분의 A0 하면은 그냥 의미가 좀 우리가 이런 모델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실제의 모터 모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과 다르다. 예를 들어 액추얼 A0, B0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바로 RX 혹은 영상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뭐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0와 B0의 10% 오차를 준 값이 실제 값이라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컨트롤러가 KOL이라고 하면 K,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KOL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레퍼런스, 그게 모델이 아주 정확하다면 레퍼런스가 있을 때 그 레퍼런스를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모델에 언설턴티가 발생을 하면 뭐 예를 들어 10%가 차이가 난다면 이 위에 거가 1번이고 이게 밑에 거가 2번인데 베리에이션을 샀을 때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나 뭐 이런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디자이어드 아웃풋이 나오지가 않게 돼요. 우리는 알고 있는 모델을 기준으로 컨트롤러를 세웠지만 그 알고 있는 모델과 실제랑 다르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원래 맞춰야 되는 KOL이 달라질 테니까. 블루 컨트롤러는 얘는 뭔가 모터가 들어가고 나서 컨트롤러 자체에 이렇게 피드백하는 형태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모터 자체의 모델이 틀렸다 하면 그것을 고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오플루 컨트롤러에서 이 모델 언서텐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다. 새로운 모터가 있으면은 그 모터에 맞춰서 다시 캘리브레이트를 해가지고 모델을 다시 정확하게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살펴본 거를 기반으로 오플루 컨트롤러 성능을 좀 정리를 하면 스테빌리티 우리가 폴의 위치를 바꾸지가 않았잖아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개인 하나로 이렇게 컨트롤러를 구성을 했는데 원래 플랜트 자체에서의 폴이 이 컨트롤러가 추가한다고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폴은 자체로 그냥 A0에 마이너스 A0에 위치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바꾸지는 않고요. 레퍼런스 트래킹 우리가 그냥 KOLR로 했을 때 R 이 뭐 정해진 모터 스피드다라고 하면은 UT를 이렇게 컨트롤러를 설계해 주면은 정해진 스테디 스테이트를 맞춰줄 수는 있어요. 단 디스터번스가 없는 조건 하에 맞춰줄 수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 모델 에러가 있으면은 못 맞춰줬으니까 모델 에러가 없이 정확하게 개인을 아, 예측할 수 있을 때 레퍼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는 리젝션 아무것도 못하고요. 노이즈 리젝션은 할 필요가 없는 게 노이즈가 메저먼트에 섞여 있는 것이 노이즈라고 하는데 메저먼트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 오픈 루피니까 피드백 하려면 피드백 할 때 메저먼트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센서를 안 써도 된다는 거고 이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델 언설턴트의 로버스트하냐 로버스트하지 않고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민감하고 모델이 바뀌면 그냥 모델 바뀐 만큼 오차가 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픈룩 컨트롤러를 쓸 때는 플랜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의 얘네 플랜트가 스테이블 해야 되고 디스터번스가 작아야 되고 모델이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픈룩 컨트롤러도 쓸 수 있다. 얘는 그래도 제일 저렴한 형태의 컨트롤러니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로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칼트스콜 게임을 가져와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얘네들을 이 콜이 안 떨어지도록 하는 칼트를 막 제어하는 것을 보였는데 거기에서 간단한 예제로 이 세타에 따라서 폴스를 주는 이 세타가 에러라고 하면은 컨트롤 인풋이 에러에 비례한 형태의 P 컨트롤러를 설계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제어가 어느 정도는 되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세타 에러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발산하긴 했거든요. 그거를 다이나믹스를 결국 조사를 해보면은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피 컨트롤러는 제어할 수가 없는. 그랬는데 피 컨트롤러를 다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봤을 때 아까는 여기 그냥 단순히 프로포셔널 한 건데 레퍼런스에 프로포션 했다면 여기에서는 피드백을 주어서 R-Y라는 에러 텀을 만들고 그 에러 텀에 피드백하게 프로포셔널하게 컨트롤을 설정을 합니다. 닫혀있는 룹, 폐회 룹이라고 하는데 클로즈 룹은 메저먼트를 다시 피딩 먹여주는 컨트롤러에 먹여주는 형태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파트만 가져와서 여기가 결국 컨트롤러 파트니까 이래한다고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라고 하고 그래서 P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T가 R에서 Y를 뺀 거니까 그리고 U는 여기에다가 E에다가 KP를 개인을 곱한 거니까 KP에 RT-YT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퍼스트 올더 DC 모터에 대해서 어, 원래 이게 비제로 UT였는데 UT가 KP, RT-YT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YT가 생겼으니까 YT를 다시 왼쪽으로 옮겨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새로운 ODE가 생깁니다. 그럼 원래 y 닷t 플러스 a0 yt는 b0 뭐 ut나 아니면은 b0 k 옵션 룹에서 rt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원래 시스템의 폴은 a 마이너스 a0였는데 여기서의 폴의 위치가 b0 k b까지 더해져서 폴의 위치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kp의 개인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겠죠. 이 바뀐 형태의 시스템에 대해서 스테빌리티는 S1이 음수여야 폴의 위치가 네거티브, 리얼 파트가 네거티브여야지 스테이블 하니까 새로운 형태의 스테빌리티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KP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리고 first order ODE니까 타임 컨스턴트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결정이 되는데 타워1도 바뀐 폴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KP의 크기를 올리면 올릴수록 타우는 줄어들고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자체도 빠르게 반응하는 패스트 리스폰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조사할 건데 스테디 스테이트는 스테이블 하다고 가정을 하면 y.t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y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그대로 이걸 나눠준 형태인 우리가 레퍼런스가 일정한 레퍼런스라고 할 때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디스터번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스테디 스테이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사실 레퍼런스에 따라서 맞춰가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에러는 레퍼런스에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빼주면 이런 식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값은 뭔가 0이 아닌 형태의 값이니까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존재하는 시스템인데 컨트롤러를 한다고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는데 KP가 무한으로 간다고 합시다. KP가 무한으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무시가 되고 무한분의 몇이니까 0으로 가잖아요. 근데 디스터번스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KP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게 예시인데 컨트롤러가 지금 KP의 값에 따라서 KP가 0.002, 0.005, 0.01, 0.05 이렇게 해서 KP가 점점 KP의 크기가 커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폴의 위치가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죠. 폴의 위치는 마이너스 A0, 마이너스 B0, KP였으니까. 그랬을 때 이게 리스폰스네요. 이게 타임이고 이게 스피드 Y, 디자이어드 아웃풋인데 KP가 커지면 커질수록 R, 레퍼런스, 레퍼런스에 점점 근접하게 가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작은 걸 볼 수가 있어요. KP가 작으면 그에 맞춰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커지는 걸 볼 수. 얘는 레퍼런스고 얘는 에러 텀이니까 결국 레퍼런스에서 뺀 거고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간에 이건 왜 나왔냐? 얘는 디스터번스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서 디스터번스는 마이너스 0.2라는 스텝 디스터번스가 t가 2초보다 클 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디스터번스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되는데 디스터번스가 생기는 것도 디스터번스의 효과도 똑같은 디스터번스를 줬을 때 KP가 크면 클수록 그 오차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작아집니다. 왜냐? 여기 식에서 봤던 것처럼 KP가 크면 클수록 오차 스테디 스테이트 디스터번스에 대한 에러도 작아들기 때문에 디스터번스에 대한 리젝션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서 컨트롤 인풋에 대한 그래프인데 K 오 아이고 KP가 크면 클수록 처음에는 오차가 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차가 처음에 1000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0이니까 1000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KP가 곱해진 거에 컨트롤 인풋이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큰 값이 컨트롤 인풋이 들어가게 되겠죠. KP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큰 센 컨트롤 인풋이 들어가고 빨리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빨리 수렴하는 라이즈 타임, 라이즈 타임으로 정의하면 되겠네. 라이즈 타임이나 아니면 뭐 스테디 스테이트, 세들링 타임으로 봤을 때 세들링 타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 KP가 커지면 커질수록 베스트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빨리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인풋에서만 봤을 때 KP를 개인을 키우는 것은
KP를 키우는 것은 처음에 오차가 보통 크니까 처음에 오차가 큰 만큼의 컨트롤 인풋도 엄청 키워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니셜 트레진트 리스폰스에서 어차피 수렴하고 나면은 거기에서는 뭐, 거기에서도 물론 컨트롤 인풋이 작용이 되긴 하겠지만, 처음에 컨트롤 인풋을 너무 많이 키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컨트롤 인풋이라는 건 보통 맥시멈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볼테지를 뭐 모터를 제어하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리콰이어드 된 볼티지가 10,000볼트다, 10만 볼트다 이러면 10,000볼트, 10만 볼트는 우리가 성립할 수는 없잖아요. 식에 따라서는 그것을 해야 돼. KP에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해 줘야 돼가 나왔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는 맥시멈이 있으면 맥시멈의 개인이 나오면 맥시멈을 주다가 맥시멈보다 떨어지면 컨트롤 인풋을 거기에 맞춰서 주는, 여기에 인풋 볼테지가 2.5다 라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는 주지 못하고 2.5까지만 계속 주다가 뭐 이런 식으로 주는 형태의 컨트롤러가 일반적으로는 프랙티컬하게는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원래의 KP 컨트롤러대로의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 말은 우리가 KP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폰스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봤고, 스테빌리티 알아봤고, 디지털 반스에 대해서 어떻게 리젝 되는지도 알아봤고, 이제 모델 언설턴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결국 KP가 얼마만큼 에러에 반응을 해서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에러가 크면, 에러에 따라서 KP가 크면 클수록 컨트롤 인풋을 세게 주니까 에러에 따라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세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KP가 크면 클수록 센서티비티는 모델 에러에 따른 센서티비티가 줄어듭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오플루 컨트롤러에서 파라미터에 10% 베리에이션을 줬을 때의 결과이고, 이게 클로즈드 루프 키 컨트롤러.
입니다. 오플룹 컨트롤러에서는 모델이 정확하기만 하면은 레퍼런스를 잘 따라갈 수 있는데, 픽 컨트롤러에서는 우리가 에러에 맞춰서 대여를 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발생하고 이게 KP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기는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발생하는데 근데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모델의 베리에이션이 때문에 생기는 형태의 오차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트 컨트롤러가 모델 베리에이션에서도 나름 로버스트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오차를 줄이는 형태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모델에 오차가 있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오차를 줄이려고 컨트롤러가 계산이 돼서 이 모델 오차에 대한 영향을 좀 줄일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의 모델 오차는 OD 자체에서의 코이피션트 밸류에 10% 베리에이션을 준 거잖아요. 근데 OD 자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의 오차는 OD가 first order라고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을 때 모터라는 것 자체의 시스템이 일렉트리컬과 그 피지컬한 다이나믹스가 결합된 형태의 토크는 I알파와 V는 뭐죠? 전압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게 키르요프 공식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두 개의 시스템이 연결되는 거여서 원래의 모터의 다이나믹스는 세컨드 올더 다이나믹스거든요. 물론 더 하이어 올더 다이나믹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퍼스트 올더라고 알고 가정을 하지만 실제의 모터의 OD는 세컨드 올더라고 합시다. 이걸 다시 쓰면 이 세컨드 올더에서는 이게 이제타 오메가 n 이게 오메가 n 제곱으로 해가지고 바뀌는 거잖아요. 이때 KP의 해가 어떻게 되냐면 폴이 이렇게 두 개의 디스팅트 루트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너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KP를 점점 증가시키는 것은 오메가 n을 증가시키는 거고 댐핑 레이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인해서 점점 이쪽으로 가다가 폴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아까 가지고 있는 모터 모델에서 KP에 따른 값인데, KP가 0이라고 했을 때 폴을 방정식을 구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두 개의 디스팅트된 형태의 폴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KP를 키우면 키울수록 폴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점에서 딱 모이고 나서는 이렇게 벌어져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점점 모이게 되는 것은 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리스폰스가. First order step 리스폰스에서도 KP를 키우면 키울수록 리스폰스가 빨라졌고, 나 뭐 이런 거 빨라졌고, 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는데, 세컨드 order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게 점점 좋아지다가 오버슛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미지너리 축으로 콜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퍼스트 홀더 시스템에서는 KP 무조건 키우면 좋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세컨드 홀더 시스템만 가더라도 KP를 키운다고 계속 키웠을 때 오히려 오버슛이 생기고 오실레이션이 생기고 뭐 스테디 스테이트의 타임, 세틀링 타임 자체에서도 뭐 별로 큰 개선이 없고 KP를 키우는 게 안 좋은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 컨트롤러에서 KP가 뭐 일반적으로 크면 좋지만 무조건 키우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다이나믹스 모델을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를 다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픽 컨트롤러, PD 컨트롤러, PI 컨트롤러까지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 여기서 수업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없으면 네,